오늘 주제는 농어촌 청소년의 교육 격차와 결핍 대안을 찾아서 전남 영광 지역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국형진 사무국장님 오늘 발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마이크를 넘기면 사무국장님 네, 화면을 이제 공유를 해 주셨는데 공유해 주시고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뭐, 시골에서 그냥 소소하게 그냥 일하고 있는데 또 발표까지 하라고 하시고, 네, 뭐, 이렇게 배드릴 게 있을까, 네, 소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철경 박사님께서 저희 속을 좀 아시죠? 네, 그, 저희는 이제 전남 영광에 소재지를 둔 청소년 단체예요. 좀 의외죠. 왜냐면 군 단위에 소재지를 둔 청소년 단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YMCA 전국 연맹의 익산 YMCA에서 이제 배우고 사사 받아서 활동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의 청소년 운동에 대한 베이스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지역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좀 있어서 제가 영광에 2014년도에 내려왔는데 14년도에 내려와서 보니까 청소년 단체는 하나도 없고 서울에 있는 모 청소년 단체의 지방 지부가 하나 내려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영광에 계신 분들이 뭐 이사회도 없고 뭐 운영위원회가 있긴 한데 뭐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있길래 이래선 안 되겠다라고 이제 해서 처음 제가 지금 14년도부터 지금까지 일해왔던 히스토리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청소년 사업하면 저는 영광 오기 전에 이런 말 못 들어봤는데요. 그 인구 절벽이 어쩌네, 뭐 인구 감소가 어쩌네, 뭐 지방 소멸이 어쩌네 이런 얘기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 여기 오늘 포럼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뵈니까 대부분 수도권에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수도권에 계시죠. 지방 중소도시만 가도 사실 못 느낍니다. 지방 소멸, 인구 절벽 이런 거 못 느껴요. 왜냐면 아이들이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영광은 제가 이제 첫 장면에 보시면 이제 집이 벼랑 끝에 서 있잖아요. 예, 여기 마크가 영광군 마크예요. 지금 집이 자빠지게 생겼어요. 근데 이 집이 자빠지게 생긴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네, 군에서는 이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하지만 어, 저는 사실 청소년 교육 문제에서 시작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어,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영광에 좀 왔는데 사실 제가 베이스가 좀 특이해요. 저 이제 원래 CCC 선교단체에서 처음 이제 간사로 일을 하다가 저 교도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기 청년, 위기 장년들을 좀 보다가 교도관을 그만두고 영업 관리하다가 트럭 운전하다가 생산직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인사관리 업무 하다가 한 9개 직업을 전전한 것 같아요. 그 청소년 일하기 전에. 그래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이 다행히 안 옮기고 하고 있고요. 이제 YMCA나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지금 현재 청소년 기관에 9개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위도 좀 그래요. 저 토목과 나왔어요. 저 토목과 나왔고 이제 행정학 박사했고요. 상담학 석사했고 이제 사회복지학 박사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누더기라고 하죠. 누더기 학위. 네, 단 하나도 연결성 없는. 네, 이제 석박사는 좀 연결성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프로포절한 기관이 한 17개 정도 되고, 이제 현재까지 한 20억 정도 프로포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영광에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영광에 와서 처음 보고 놀란 게 뭐였냐면, 그, 영광의 인구가 지금 한 5만 4천 명, 5만 3천 명까지 좀 떨어졌어요. 현재 또 떨어졌는데, 진짜 사람이 없어요. 저 이제 익산에서 대부분 살았는데, 여기는 버스가 8시가 막차예요. 상상이 되세요? 8시가 되면 차가 안 다녀요. 학생들이 7시가 되면 엉덩이가 들썩거려요. 선생님, 막차 끊겨요. 이러고. 7시 되면 집에 가야 돼요, 애들이. 왜 이런가 했더니 인프라 자체가 인구가 없다 보니까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거예요. 택시 타야 되는데 택시는 너무 비싸고 학생들은 돈은 없고 읍면에 사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 읍에서 하는 뭔가 프로그램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인프라가 부족하고요. 그 여러분이 뉴스에서만 봤던 전교생 20명. 네.
그런 학교가 영광에 6군데나 있습니다. 정규생이 20명이에요. 축구가 안 돼요. 네. 한 명만 다치면 축구를 할 수 없어요. 네. 야구도 못 해요. 정규생이 다 모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 이런 지역, 이게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로 인구가 없냐면 이게 이제 그 예상 기사인데요. 동아일보에서 2007년도 9월 달에 그 전국에서 초등학생이 감소하는 전국 탑 10을 그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되게 오래된 기사잖아요. 잊혀질 만한 기사인데 제가 이걸 찾았는데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소름. 2019년도 현재 영광군의 초등학생이 2,100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2025년도에 영광이 785명이 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근데 이게 소름 끼치게 맞아가는 게 지금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정원 다 합쳐야 1,035명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한 학교 인원이 아닙니다. 한 지자체 전체 청소년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금 매년 그 인구 감소가 얼마나 되고 있냐면 저희가 지금 그 매년 한 7% 정도, 5에서 7%가 감소하고 있어요. 학생 수가. 그러면 1,053명이 앞으로 이제 5년이 더 지나면 초등학생 정원 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숫자에서 매년 5%씩 빠질 거란 말이죠. 5년이 줄어들면 8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기사가 맞아버렸어요. 저희가 이제 전국 하위 7% 지자체인데요. 음, 저희 보고도, 이 숫자 보고도 좀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게 한 학교의 정원이 아니라 지자체 전체 초등학생 수고요. 더 놀라운 건 영광군이 군 중에 꽤 큰 군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작은 군이 아니에요. 전남 22개 시군 중에 군이 16개인데 16개 군 중에 저희가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 밑에 있는 뭐 이제 한평이라는 곳 들어보셨죠? 네, 나비 축제 하는데 저희가 옆에서 보면 나비 축제하는 한평은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이 살아요. 사람은 3만 2천 명, 소는 4만 5천 마리. 네, 나비는 10만 마리, 사람은 3만 2천 명. 이게 제가 그냥 좀 이렇게 코믹하게 표현을 했지만 심각해요. 심각해요. 근데 이 심각한 문제를 제가 왜 아이고 우리 네, 이경민 님, 네, 전교생 16명이 중학교 출신이시군요. 아, 그래요. 소보다 사람이 많은 동네, 네, 굴비보다 사람이 많은 사람이 적은 동네가 농어촌이에요. 근데 여기서 청소년 운동 한다는 거 어떨 것 같으세요? 학생 그 지금 현재도 그 중고등학생 수 합쳐봐야 5천 명 내외예요. 5천 명인데 1,000명이 외지 애들이고 4천 명 애들을 가지고 4천 명이면 한 동의 청소년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역을 고민한다? 사실 그 지분이 적잖아요. 인구 비율이 적으면 지자체에서 신경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영광군은 지금도 수련관이 없어요. 청소년 활동진흥법에서 시군구마다 만들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명시한 수련관을 지금도 만들지 않고 국정지표 평가 받을 때 항상 마이너스를 먹어도 개의치 않아요. 네,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그 학생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얘들아, 니네 영광에 살고 싶니? 하고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91%가 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어른들이 나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가장 인구가 그 많이 줄어드는 연령은 만 19세예요. 만 19세가 되면 현재 그 저희가 한 학년, 그러니까 한 학년에 한 600에서 700명 정도 되거든요, 현재. 그럼 600에서 700명 중에 500명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역에서 봤을 때는요, 가장 인구 감소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지에서 5분의 1 돌아가는 거 어떤 요인이 있냐고요? 네. 전국 모집 학교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전국 모집 학교가 있어요. 이게 6천 명 중에 전국 모집 학교가 영광에서 또 제일 큰 학교 두 개예요. 거기 정원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거의 80%가 외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광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던 말씀, 예, 연결할게요. 어, 이렇게 그쪽에서 500명씩 1년에 줄어드는데 영광에서 줄어드는 인구가 1년에 한 6, 700명 돼요. 근데 19살에서 500명이 줄어들어요. 심각하잖아요. 매우 심각하죠? 그런데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학생도 '이곳을 떠나야 된다. 여기 남아 있으면 루저다.' 근데 그 생각이 더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내 나는 비록 못 떠났지만 내 자식은 떠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그 최위의 군수님부터 그냥 국민까지 공무원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인제 없으니까 제가 시원하게 얘기하면 교육청 종사자, 교육청 종 학교 종사자 다 합쳐서 600 명이나 돼요 연구원이. 대박이죠. 애들은 없는데. 아 이거 옛날에 그 우리 뉴스에서 봤던 거 아닙니까? 학생 10 명당 교사 하나? 우린 여기 벌써 실현하고 있어요. 대박이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의 95%가 광주 사람입니다.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아침에 와서 근무 시간에 근무하고 돌아가는 그냥 그 월급쟁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종사자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 안 해요. 교사들도 애들한테 말해요. "대학 가야지. 왜 용광에 남아? 도시가 얼마나 좋은데." 하고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피를 토하고 얘기하거든요. 애들 가르치는 사람이 지역에 대한 고민도 없고 애들이 자기 삶의 주인도 안 됐는데 지역의 주인도 안 됐는데 외지에 나가면 애들이 주인 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결국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사람도 아이들도 뭐 모든 환경이 여기를 떠나야 된다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사실은 그 종사하는 곳이 제가 청년센터에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이제 청년 사업까지 맡게 되면서 청년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농어촌 출신 청년들이 도시에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요즘 20대, 30대 청년들이 도시에 가서 취업해서 집 사고 뭐 좋은 직장 어른들 생각하는 것처럼 얻고 이런 사례들이 과연 몇 프로나 있나 제가 영광 출신 청년들한테 설문조사했거든요. 마음에 드는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7%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영광 출신 청년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고민이에요. 이상은 높은데 현실이 받쳐주지를 못해요. 집을 산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M4 세대가 돼 가서 정말 지역에 빈민처럼 사는 청년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지역에서 모르고 무조건 공부 잘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 사실 저 이런 상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도시에 있는 청소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패배주의로 이렇게 어 쩔어 있는 그런 지역사회. 물어봤어요. "왜 떠나냐?" 일자리, 문화여가, 그리고 이런 이제 주거 환경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근데 내가 애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도 없고 문화여가 생활을 일부 행사는 지원할 수 있지만 상시적으로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거 환경을 바꿔줄 수도 없고 음 이렇게 그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중에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주 그 가장 핵심적인 대상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저 사람들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잖아요. 정책 결정자들은 새마을 운동 세대가 그 음 저기죠. 그러니까 빈곤 탈출 세대가 이제 의사 결정자들이죠. 386 세대들이 아마 지금 가장 열심히 일하는 주축이 아닐까? 근데 이 사람들의 사고가 청소년 사업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저는 X세대입니다. 네. 우리 박형민 선생님 Y세대이십니까? 네. IMF를 정통으로 두드려 맞아서 시작부터 패배주의에 쩔었다는 그 Y세대 88만 원 세대.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으로 지금 MK 세대라고 하잖아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모바일 세대 아이들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1년 만에 했어요. 왜냐면 그 지금도 여기는 어른들이 무슨 얘기하시냐면 "애들이 놀 공간이 없다. 놀 공간을 만들어야 줘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교육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어렸을 때 놀 곳이 없었던 자기들의 세대를 투사해서 얘기를 해요. 어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누구를 데려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집토끼에 집중한 청소년 정책을 만들자. 밖에서 데려온다고 답도 안 돼요. 우리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시골에 그 청년들이 가끔 내려와요. 음. 청년 뭐 농촌 뭐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주 한 달 살기처럼. 처음에 좀 애들을 봤더니 프로포즈를 헌터들이 내려오더라고.
프로포절 헌터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 헌터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모사업 있으면 내려와. 공모사업 끝나면 가. 목만 말라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생활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내려와도 시골에 적응하기 너무 어려워요. 결국은 집토끼들이 살만한 곳이 되어야 산토끼가 여기도 살만한가? 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집토끼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죠? 집토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14년도에 제가 연구원에 처음 왔는데 그 당시 청소년 연구 7,200명이었어요. 지금 6,500명이에요. 또 줄었어요. 그 당시 이제 청소년 문화센터 상담복지센터가 있었는데 그 이게 다른 데하고 교류해보지 않은 이 지역분들이 그 상담만 하고 계시고 그 청소년 그 체험 활동만 하고 계신 기관 두 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청소년 중장기 계획 없었어요. 청소년에 대한 기초 연구 없었어요. 그냥 거기에 제가 뚝 떨어졌어요. 어, 그 제가 다 기존에 이제 익산에서 하던 청소년 운동이나 청소년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여기서 불가능하다고 다들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곳에 왔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바꿔야 된다. 일단 법인부터 세우자. 그래서 법인 이름을 뭐라고 세웠냐면 그 당시만 해도 미래의 인재, 내일의 희망, 청소년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꿈을 안 꾸는 거죠. 미래에 내가 살 도시의 꿈을 꾸지. 그래서 법인 이름을 청소년 자람터인데 그 뒤에다 오늘을 붙였어요. 오늘을 살자. 오늘 여기서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한 거고 이번 주가 행복해야 다음 달도 행복한 거다. 오늘을 살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모아서 이사회를 만들어서 이제 전라남도에 청소년 그 비영리단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사업을 하나하나 이제 손을 대기 시작을 했어요. 청소년 복지 영역의 이제 대표적인 그 청소년 사업이잖아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제가 이제 여기 센터장으로 14년도 부임을 했는데,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쭉 써놨는데 이게요, 그 제가 상담복지센터 근무하면서 저는 이제 강의하면서 디스를 많이 합니다. 전국에서 이제 그 사업 그 보고집, 책자 이런 게 다른 센터들이 와요. 영광이나 서울이나 강원도나 상담 사업은 어찌 그렇게 대동소이한지 우리가 하는데 이름만 바꿔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또 저는 그래서 브릿지 사업을 했어요.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 현실을 말씀드리면 저희 익산의 상담복지센터 근무할 때 위기 사례가 일주일에 한 두세 건 있었어요. 밤마다 출동하는 게 가출, 범죄 피해, 무슨 뭐 그 범죄 피해 중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학대 뭐 이런 것들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잠을 편하게 못 자고 이랬거든요. 영광이 왔는데 1년에 한 5건 위기 출동이 5건이면 많은 거예요. 없어요. 왜냐면 애들이 동네가 좁아가지고 지나만 가도 저 집이 누구 자식인지 다 알아요.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가출? 애는 가출을 했는데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애 어디 있나. 뭐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누 집에 있다든지, 저기 그 집 아들 밤에 10시에 어디 돌아다니든지, 바로 메이트 쫙 깔려요. 뭐 피할 수가 없어요. 위기 청소년도 별로 없는데. 그럼 뭐 하냐. 그래서 이제 진로 프로그램이랑 청소년 포상제 시작했었어요. 청소년 포상제 처음에 소개할 때 제가 학부모님한테 캐치플레이를 얘기했어요. 1950년대 영국 에딘버러 공작이 처음 만들어서 국제적인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들을 시골에지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학부모님들이 콧방귀를 빵 끼더라고요.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3명 했었어요. 3명. 뭐 진로 체험 프로그램도 다른 진로 체험 업체들이 와가지고 영광에서 이제 프로그램하고 이제 돈 받아가고 시골에서 맨날 돈만 쓰고 이런 거였는데 미래 유망 직업 체험 프로그램 막 개발해서 학부모들 연수시켜가지고 학교 보내는 프로그램만 했었어요. 근데 사실 곁다리 사업도 했지만 그 가자마자 14년도에 저희가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 먹었어요. 부임 1년 차에. 근데 뭘로 먹었냐면 점점 네트워크라는 걸 지역사회에 좀 알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걸 모아가지고 의료복지 연계회의라는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계회의를 통해서 그 위기 청소년을 발굴을 해내고 병원에 오는 위기 청소년, 예를 들어 자활에 있는 자활 근로자의 자녀 이런 식으로 발굴을 해낸 거예요. 청소년이 안 오니까.
근데 발굴도 되고 발굴된 아이들이 복지기관하고 의료기관에서 주는 서비스를 받으니까 위기 청소년의 조기 개입 이런 것들이 가능한 모델이었다라고 또 엄청나게 또 글에다가 또 막 그냥 블링블링하게 막 써 가지고 어 평가를 받았는데 장관상 주시더라고요. 어 그다음 해 저희가 그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있었는데 저 솔직히 말합니다. 그 저 익산에서 근무할 때 그 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 350 명이었거든요. 우리 영광에 1 년에 30명 나와요. 근데 익산도 종사자 2 명, 영광도 2 명. 대박이죠. 예. 이런 어마어마한 행복한 근무 여건. 시골로 오세요. 서울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학교 밖 청소년 3,000 명을 5 명이 보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30 명을 둘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아이들이 센터 오면 담배 냄새 나고 문진하고 오고 뭐 이러고 와요. 그 시골에 있는 애들은 그 까지면 확 까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막 문신을 막 싸납게 해요 막. 근데 인제 그런 아이들이 청소년 상담센터에 오니까 학부모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애도 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회 지원 받아 가지고 이제 별도 공간 그래서 레츠런 와와 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센터 별도로 뺐어요. 몇 명을 위해서? 30 명을 위해서. 지금 센터에는 하루에 평균 10명 나오거든요. 마사회 지원 받아서 학교 밖 청소년 센터 만들었고 인제 그 당시에 우수 사례, 전국 사례 발표했었고 아마 그러면서 인제 윤철경 박사님이랑 뵙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개발원 쪽하고 계속 유대가 깊었었거든요. 19 년도에도 상담복지센터 전국 최우수 평가 받았습니다. 장관상 5 년에 한 번 주는 거 아시죠? 예. 그중간에도 받았어야 되는데 5년 기다렸다 한 번 더 받았는데 사실 이건 마음 아픈 사연이 있어요. 2018 년도에 영광군에서 여고생 사망 사건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고생이 학교 밖 청소년하고 모텔에서 술을 먹다가 그 알코올이 과다하게 들어가서 아이가 죽었어요. 남자애들이 인제 성폭행을 한 거죠, 둘이. 근데 여자아이가 실신했는데 놓고 나왔는데 애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있어서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사건이 있으면 막 감추잖아요. 그죠? 대부분 감추려고 해요. 시골에선 더 심해요.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제 교육장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찾아뵈 가지고 "감출 일이 아니다. 18 년도에 벌어진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자." 그래서 이제 교육청, 경찰서, 저희 이렇게 세 기관이 모여 가지고 전수교육이라는 걸 했어요. 전수교육. 사례를 자세히 얘기했어요. 작년에 죽은 여고생 사례를 정확하고 팩트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유사한 한 10여 년 동안 유사했던 관내에 있었던 청소년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는 이런 일은 다 밝혀질 수밖에 없다. 숨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교육, 이게 청소년 교육하고 유해환경 감시단 저희가 활성화시켜 가지고 업주들 한 120여 개 업소 1 년에 저희가 19 번인가 돌았어요, 아웃리치를.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일 업주가 어떻게 처벌받았나, 청소년 보호법이 어떤 범위에 있나. 그러니까 학생하고 업주 교육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해 이제 학교 밖 청소년 발생률가 한 50% 줄고 청소년 범죄율은 한 70% 줄었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이런 성과를 내서 저희가 그거를 냈더니 인제 장관상을 받았고요. 그것에 1년 더 열심히 하니까 여성가족부 아니 청소년 요양경감시단도 저희 센터에서 운영했는데 이것도 장관상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문제에 집중했어요, 청소년 복지 사업을. 어 제가 저희 선생님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전문가란 말 하지 마라. 필요한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라. 전문가라고 해서 상담만 하려고 앉아 가지고 상담만 하지 마라. 아무도 전문가라고 인정 안 한다. 이 지역 문제의 전문가가 되자."라고 인제 얘기를 했었고요. 다행히 인제 상담 영역에서 이런 성과들이 났었어요. 학교 밖 청소년은 별도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얘네들이 다 해요. 학교 밖 청소년 다 해요, 다. 여기 인제 태국 여행 보내줬었거든요. 예. 근데 얘네들 다 가지고 사업했는데 18 년도에 저희 장관상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사업을 했었냐면 학교 밖 청소년 뭐 17 년도에 인제 뭐 상을 받긴 했는데 저희 꿈드림 센터는 그때 도지사님이세요, 이분이. 도교육감. 그러니까 도교육감, 교육장 뭐 이런 분들이 꼭 오세요. 왜 오시냐면 영광에서
전남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제 별도 공간을 운영하는 건 영광밖에 없어요. 시에서도 안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사업이 좀 잘 알려졌고, 또 의무교육 단계 그 학업 중단 학생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중학교 이전 단계 학업 중단된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제 17년도에 처음 교육부 사업 시작할 때 저희 영광에서 낸 그 사례관리 기법이 채택이 돼가지고 그게 전국에 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광이 이제 유명해졌죠. 그때 이제 교육부총리상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돕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를 남들 안 하는 걸 처음 시작한 거죠. 별도 공간 구축도 남들이 안 하는 거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산 지원재단에서 우수수행기관 상 받은 게 있는데, 3년 동안 다른 그 당시에 16, 17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문제가 뭐였냐면, 종사자도 있고 사업비도 있는데 밥을 줄 수 없었어요. 애들이 센터에 나오는데 학교에는 급식 주죠. 뭐 체험학습까지 수학여행까지 학교에서는 누리는 걸 학교 밖 청소년이 누리지 못하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산복지재단에 프로포저를 해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을 차별하지 말라. 우리 애도 밥 먹이고 싶다. 애들 체험학습도 보내고 싶고 수학여행도 보내고 싶고 학교에서 하는 거 우리 다 해주고 싶다. 프로포즈를 이렇게 촌스럽게 했어요. 촌스럽게 붙었어요. 그 촌스럽게 3년을 받았어요. 9천만 원 받았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전국에서 급식하고 수학여행 외국으로 보내고 하는 센터는 아마 저희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재단 이사장상 주고, 아, 여기는 상금을 주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오, 상금을 줘요, 상금을. 하고 우리 담당자 인센티브로 제가 팍 줬어요, 200만 원. 너 먹어, 너 고생했어, 이러고. 그러니까 학교 밥 사업도 상담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 문제에 집중한 프로포저를 통해서 성과를 냈었어요. 저희가 방과후 아카데미를 시골인데 저희 방과후 아카데미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나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4개 운영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방과후 아카데미 그 2018년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 평가받아서 저희가 장관상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장관상 받을 때 기본 사업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귀가 지원, 뭐 학습 지원, 뭐 생활지도, 주말 체험, 뭐 주중 체험, 동아리, 자치 활동, 뭐 기본 캠프 이거는 당연히 잘해야 되고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를 잘하는 방과후 아카데미는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상을 받았냐면 그 당시에 우리 방과후 아카데미 PM이세요. 제가 정말 이뻐하는 우리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그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어요. 지역사회랑 뭐를? 그랬더니 우리 후원 받자 그러는 거예요. 후원을 왜 받아요? 청소년에게 후원을 한다는 착한 가게를 만들자. 이미지 메이킹을 하자. 그래서 읍에 있는 화장품 가게, 애들 좋아하는 거, 노래방, PC방.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데 말고 애들 생활과 관계 있는 업소들하고 협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받았냐면 후원을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거기 이용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용실, 머리 깎는 미용실을 협약을 하면 우리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들 중에 어려운 아이들한테 미용 쿠폰을 주고 그 PC방 이용 쿠폰이 들어오면 놀고 싶은 아이한테 PC방 이용 쿠폰을 뭐를 주냐면 방과후 아카데미 생활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 쿠폰을 줬어요. 뭐 이제 도시락집, 노래방, 뭐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런 곳들이 후원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거기를 가고 싶은데 중학생들이 돈이 없는데 방카를 열심히 다니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받는 거예요. 이 쿠폰이 뭐 10,000원, 20,000원 되잖아요. 적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방카에서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린 거꾸로 뭐를 했냐면 그 가게를 청소년 사랑 가게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법인에서 운영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가가지고 예쁜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액자를 나눠드리면서 언론 보도를 그 가게를 일일이 다 했어요. 그 청소년 착한 가게 해가지고 착한 가게 시리즈에서 15편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점주분들은 어차피 뭐 한 달에 2, 3만 원, 3, 4만 원 큰 돈도 아닌데 그거 후원해주면서 가게 이미지가 좋아지잖아요. 매출에 도움이 되시더래요. 신문에 나오고 나니까. 자네 가게 신문 나갔더만 이러면서 연락도 오고 찾아오는 손님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한 거예요. 이런 사례를 했더니 최우수를 또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도 방카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런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카를 읍면 지역으로 막 확대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이제 방과후 아카데미도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고요. 이제 진로체험센터는 교육청 사업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복지센터에서 했던 진로 프로그램이 이게 그 경험이 돼가지고 진로체험센터도 위탁을 받았어요. 진로체험센터에서 이제 했던 뭐 우리 여기 이제 보이시죠? 원래 자유학기제 학교 가서 체험 지원하는 게 그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인데 저희는 자체 사업했어요. 청소년 포상제 여기 포상 인원 보시면 이게 영광군 포상 받은 아이들이 17년도 아이들만 한 3, 40명 돼 보이잖아요. 저희 그 작년에 몇 명까지 포상 받았냐면 80명까지 육박했어요. 아마 서울시 웬만한 군에서도 80명 포상 못 받을 겁니다. 예, 포상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힘든 포상제를 진로 프로그램에 얹어가지고 저희가 했었고요. 저희가 17년도에 이제 교육부총리상 받았어요. 우수한 기관이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어, 작년에 정말 19년도에 경사했어요, 경사. 그 전국에서 그 포상제 금장 5명도 안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저 영광에서 나왔어요. 광주 전남 최초로. 그러면서 저도 수고했다고 이사영상 주시더라고요. 진로가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삶에 개입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모토로 진로체험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해도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지원해주고 멘토 개발해서 그 멘토 진로 멘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시골이다 보니까 멘토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활동진흥원에서는 되게 높이 평가해주고 있고요. 사실 그 진로하고 포상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디지털 교육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디지털 교육을 하던 거를 근거로 제가 창업진흥원에서 메이커스페이스를 위탁 운영받았습니다. 이게 메이커스페이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창업진흥원 사업인데 이게 청년 창작 공간이거든요. 예, 여기가 그 예를 들어 이제 피지컬 메이킹, 소프트웨어 메이킹, 뭐 3D 모델링, 뭐 영상, 뭐 이런 뭐 목공이나 뭐 프린팅 이런 것들을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실현해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물론 이 사업에 논란이 좀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영광군에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전남 최초로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전국의 농어촌 지역 군 중에 메이커 스페이스가 저희밖에 없어요. 기존의 청소년 사업에 대한 기반과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창준원을 설득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작년에 청년 창업을 10개를 지원을 해서 일자리 37개, 그 작년 매출 6억 원을 올렸어요. 청년들이. 이제 이거 기반으로 저희가 상을 받았어요. 메이커 스페이스 S등급 상을 받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청소년 사업이 기반이었어요. 보시면 2018년도에 내추런 재단 자주 나오죠? 네. 내추런 재단 후원을 자주 받았습니다. 내추런 재단에서 그 청소년 창업가게 지원 사업을 저희가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 둘이 창업을 했었어요. 사진관 만들었었고요. 물론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하지만 이 친구들도 창업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이 친구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이 가게 중에 청년 창업 하나로 들어왔어요.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 친구가 영상, 사진 이거 가지고 온라인 지금 홍보하는 대행 업체 차렸거든요. 작년에 이 친구 매출 6천만 원 나왔어요. 이게 청소년하고 청년이 별개가 아니라고 자꾸 제가 주장을 하는 거죠. 내추런 사업 받은 걸 그 근거로 저희가 노동부에서 청년 창업 지원 사업 19년도에 했었는데 이거 또 망했었는데 군에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저희가 5억짜리 사업을 저희한테 맡겼어요. 이거 성공적으로 했어요. 앞에 두 개를 망하면서 실패해봤기 때문에 이걸 했던 거거든요. 얘를 기반으로 메이커 스페이스가 S등급을 받은 거예요. S등급 서울에 있는 데들도 잘 못 받아요. 근데 유일하게 초원에 있는 데서 S등급을 받고 창진원에서 쫓아 내려왔어요. 니네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 거짓말 아니냐? 어떻게 이용 인원이 니네가 3만 명이냐? 국민이 5만인데 어떻게 3만 명이 오냐? 이제 와서 이제 실적을 봤죠. 센터가 상담복지센터, 학교밥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진로체험센터를 밟아오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영광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광주를 안 가요. 도시에 가야만 경험할 수 있었던 것들을 영광에 구현을 했기 때문에 직업 훈련이 아니고서는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제 광주로 가지 않아요. 제가 처음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거,
이 지역 산토끼를 잡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저희 영광군의 2022년도에 완공 예정의 청년 창업 육아보육 지원센터입니다. 5층짜리 빌딩이고요. 바닥 평수만 250평이에요. 이거를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건 이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험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수요가 있구나, 도와줘야겠다, 이게 여론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아마 저희가 내년에 이제 여기 입주하게 되고 나면 더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겠죠. 청년 공간이지만 청소년도 같이 이용하게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을 하다 보니까 청년에까지 고민이 넘어왔어요. 어, 청년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청소년에서 소자만 빼고 수준만 높이면 청년 사업이더라. 예를 들어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청년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정책 제안이 되는 거고, 청소년 봉사활동이 청년 봉사활동인 거예요. 나이가 먹고 생각이 좀 더 넓어지다 보니 할 수 있는 수준이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청년 사업을 마치 오래 해온 사람처럼 청년 사업하고 있어요. 청소년 아이들이 커가지고 또 올라왔잖아요.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다 보니까 한 10년 있다 보니까 제가 청소년 시기에 봤던 애들이 이미 청년이 돼서 올라온 거예요. 그냥 손잡고 같이 가고 있어요. 결국은 아이들이 센터에 오면서 선생님 저 왔어요 하고 들어와요. 저 너무 좋아요. 결국은 이 지역사회의 인구의 맥락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청소년 사업이 곁다리 사업이 아니라 지역 인구 정책의 중심, 청년 사업까지 묶어가면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어가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그 청소년 사업하면서 못 해봤던 것들을 청년 사업하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청년 사회참여, 군의회 의원, 뭐 군수님까지 관심 엄청 많으세요. 청년들이 사회참여, 뭐 정책 제안하는 것들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 센터가 생기면서 구체적인 청년 정책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고, 청년 복지 사업, 뭐 공동체 지원, 역량 강화, 뭐 취업 지원, 창업 지원까지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년 사업에서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청소년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청소년의 실제 삶이 뭐야? 청년은 돈 벌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정말 이 어른이 정말 되어가는 과정을 밟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개입하잖아요. 근데 저 스스로 이제 저 스스로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탤런트십을 발휘해가지고 블링블링한 사업을 엄청 많이 했는데 실제 청소년의 삶이 뭐야? 이 고민이 다시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순환이 되는 거죠. 청소년의 사업의 성과를 가지고 청년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청년의 깊이 있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도 고민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선순환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런 사업의 네트워크가 있고, 그 자랑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모양이에요. 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요, 4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혁신과 안정성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예요. 저는 이게 1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청소년 사업을 센터 안에 업무로 전혀 가두지 않아요. A 센터지만 A-1, A-2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의 범위를 확장시켰어요. 혁신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반대로 지자체 예산이 주로 그 주 예산이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우리를 신뢰해야 돼요. 그 신뢰는 뭐예요? 행정이에요. 회계 투명성, 행정에서의 문제점이 없게 그 뭐 감사에서 저희 지금 9년 동안 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준 감사에서도. 저희 회계 서류는 우리 감사실에서 믿고 넘겨요. 왜냐하면 일하는 액션 그룹하고 관리 그룹을 저는 별도로 운영을 해요. 행정 전담은 인력을 두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안정성이 없이는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공무원들 믿지 않아요. 자기가 돈을 줬는데 이게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성과가 나서 상 받으면 그건 땡큐. 돈을 줬는데 막 성과 나고 상 받고 했는데 정산을 못하네? 이 사람은 지자체 파트너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민간 단체, 청소년 단체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역량, 혁신과 안정.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자체의 협조가 되게 전향적이에요. 저희가 뭐 하겠다고 하면 이제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디 부처 전화해서 내년 사업에 신청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 방카도 내년에 하나 더 만드는데 팀장님 저희 방카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말 방카 그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방카 그 지원단 전화하셔 가지고 튀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3 시간 만에 담당 주무관 전화 와요. "사무국장님 된답니다. 고마워요. 내년에 신청해 주세요." 지자체랑 지금 이 정도의 협력 관계예요. 어 저희 프로그램 참여자가 연간 3만 명이 넘습니다. 제가 인제 그 정관 전체에는 6만 명이세요, 연인원으로. 국민이 53,000 인데 연민원이 6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는 청소년 인구가 6천 명 정도 되니까 청소년이랑 학부모랑 대충 1 년에 10 번은 온다는 얘기예요. 저희 프로그램 홍보하면 저희는 홍보 걱정 안 합니다. 사람이 몇 명 살지도 않은 동네에서 프로그램 뭐 20 명, 30명 모집하는데 홍보 걱정하지도 않아요. 저희 SNS 홍보망이 쫙 깔려 있어서 한 번 글 올리면 2만 명 가까이 봐요. 그러면 모집 걱정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저희 SNS에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페이스북 채널, 인스타그램 채널, 밴드 채널 3 가지 운영하고 있고요.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국민들, 팬덤이 만들어질 정도로 저희 학부모회도 있거든요. 저희 청소년 법인인데도 학부모회가 있어요. 방카 대표, 진로체험센터 포상제 대표, 뭐 이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학부모 대표단 대표회가 있어요.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후원도 해 주시고 지지도 해 주시고 이상한 기자 전화 오면 디펜스도 해 주시고 저희 팬덤이 있고요. 저희 사랑하는 군수님입니다. 저 영광군에서 월급 받아요. 우리 군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왜 군수님을 넣냐면 저희 군수님이 그 이 뭐죠? 그 검정고시 출신이세요. 그리고 이게 고학생이에요. 어렵게 공부하신 분이고 건설업 하셔서 자수성가하신 분이거든요. 배움이 뒤지겠습니까? 똑똑하신 분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저희 이제 지자체마다 특징이 있지만 저희 영광은 어떤 그 수장을 선호하냐면 마을분 그리고 그 덕장을 선호해요. 어떤 분은 용장을 선호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고향 출신이 서울 올라가서 한 자리 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수장이 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그 지역 사람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저희 영광은 나고 태어나서 여기서 자란 사람만 군수가 돼요. 역대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분이 배움이 있고 학식이 있고 견문이 있어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분은 덕장이세요. 신규 사업 받아왔습니다, 군수님. 오, 잘했네. 군수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 뭔 일인가? 설명하면 다 이해는 못 하세요. 하지만 도움이 되겠네? 하소. 단 한 번도 저희 법인에서 공모사업 받아오는데 매칭 예산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이런 그 정말 지자체장의 의지, 그리고 저희 단체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되는 거예요. 물론 너네 동네에서 너무 저기 뭐야 그 지원 많이 받으면서 좀 편하게 일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군수님이 6년 전에 저를 쫓아내려고 하셨어요. 제가 정치적인 반대파라고 소문이 나 가지고 쫓아내려고 하셨는데 사업의 진심을 봐 주시더라고요. 학부모들의 여론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완전히 지원자로 돌아서셨고 지금은 우리 군수님 3번 하셔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내년 선거인데. 이 정도로 이 단체, 지자체, 그리고 이용자, 그리고 지자체장 의지까지 이게 딱 하나로 모였기 때문에 지금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어느 하나만 빠져도 불가능한 거 아시죠? 이 신뢰를 쌓는 데 6년 걸렸습니다. 저희 그 연간 작년에 보고했던 이용 인원이에요. 예, 66,871 명이었고요. 보시다시피 이 센터가 있는데 시골에 있는 청소년 법인의 종사자가 저희가 39 명이에요. 상근 39 명. 아마 교육청 인원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만큼 군에서 키워주고 중요한 곳으로 여겨주시고 계세요. 저희 예산이 연간 15억 6천 정도 됩니다. 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모사업은 2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중에 20%는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나눔 과품 사업한 거 장기 사업 저희가 받았고요. 3 년짜리. 창업진흥원에서도 저희가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받았고, 디지털진흥원에서도 이제 농어촌 그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1억 5 천짜리 받았어요. 결국은 이 공모 사업을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 능력이 인정을 받아요. 쟤네들은 분기만 가지고 일하는 애들 아니다. 어디선가 항상 투자를 받아온다. 근데 그 투자도 이게 눈이 굴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그만 조막돌이 굴러갔는데 지금은 되게 큰 눈덩이가 굴러다니다 보니까
사업 성과가 서로 시너지가 나서 공모 사업의 성공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지자체 예산 52%고요. 국도비 20%, 그리고 이제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후원금이 5%로 쪼그라들었는데 제가 연간 후원금이 한 7,5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국민들이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부담합니다. 그래서 회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사실 이제 이쪽은 잘 저희가 공적 조서를 안 넣어요. 도지사하고 군수사항 쪽은. 이쪽으로 집중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3회 정도 부처 원장상하고 이제 청소년 상담부 개발원하고 활동진흥원장상이죠, 저희 쪽은. 그 교육부총리하고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상 계속 거의 매년 받아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니네가 그렇게 사업 잘해. 뭐 어디로 가니?" 저희는 보신 것처럼 4 개의 깃발은 이미 꽂았어요. 꽂았고 5 가지 깃발로 5번째 깃발로 가고 있는데 저희는 국민이 주도한 영광 비전 재단을 꿈꾸고 있어요. 교육 과정 안에 있는 교육은 학교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지만 방과 후를 포함한 지역 돌봄, 지역 교육은 "우리가 주도하겠다. 학교에서 놓아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교육장님 찬성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영광 교육의 비전 재단을 만들고 있고 이 비전 재단이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사회 운동을 하는 그런 안전한 기반이 되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혁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기반이 되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런 상도 주시대요. 저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었거든요. 19 년도에. 교수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전남에서 최초로 받았거든요. 대통령상 받고 싶었는데 어 못 받았어요. 젠장. 코앞에서 놓쳤어요. 대통령 표창 받고 싶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사례들이 청소년 자치기구, 청소년 기반한 기획단 활동, 이보빌리티 특화와 체험, 메이커 스페이스, 포상제,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돼 가지고 평가받았었고요. 올해도 도지사님 다녀가셨어요. 그 도지사님이 도청에서 직원들한테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청소년 지도사하고 대화의 시간 하려 그러는데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야?" 그랬더니 도청 과장님이 "영광." 하고 찍었대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5일 전에 전화 오고 오셨어요. 큰 선물 주고 가셨어요. "청소년 수능관 내년에 건립하도록 도비 잡아 주겠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식 오래된 것 같다. 기능 보강해 주겠다. 그리고 특별 프로그램 예산 2억 원 줄 테니까 특별 프로그램 만들어 봐라." 근데 22개 시군에서 도지사님이 이렇게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것도 저희가 되게 뿌듯하죠. 감사한 일이고.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평가는 평가고 정치인들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 건 오는 거고 그러면 실제 우리 국민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정말 아까 말했던 그런 영광 교육 비전 재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면 저희가 2000 연초에 "자 올해부터 가자."라고 인제 주민 참여, 학생 참여 교육 재단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6천 명 중에서 1,140 명이 설문에 참여를 해 주셨어요.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설문조사 교육 종합 설문조사 해서 그걸 기반으로 영광 교육 대토론회를 4월 달에 했는데 장성근 교육감 또 오셨어요. 도 교육감님이 저희 행사할 때마다 오세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여기 첫 번째 사진이거든요. 대토론회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서 지금부터 인제 썰어서 이제 간담회, 저희는 소담회라고 해요. 작게 썰어서 교육 주체들을 따로 만나요. 1차 소담회에서는 학생, 학부모, 학교 선생님, 2차 소담회에서는 방과 후 담당 종사자,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방과 후 강사, 방과 후 수업 진행하는 교육청 담당 직원, 방과 후 교육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 소담회가 올해 10 차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저희 계획은 8월 달까지 소담회 마치고 8월 말에 의회하고 군수님하고 도지사님하고 도청 국장님 모셔 놓고 영광군 교육자치기구에 대한 정책 제안회를 하려고 해요. 여기 국민들이 여기 참여한 사람 다 합치면 한 5-6천 명 될 거거든요. 확실히 여론몰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제가 "지역사회 기반 영광 마을 교육을 활성화하는 거다." 목표는 "영광형 마을 교육 정책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상 받고 콘텐츠 늘리는 거에서 만족했거든요. 지금은 정말 청소년의 삶이 여기서 사라질 수 있는 곳, 희망이 있는 곳, 너희들이 도시에 가지 않아도 이미 학생 때부터 너희들이 희망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 라고 하는 게 저희 현재 목표가 되었어요. 청소년을 포함한 주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교육 방향. 앞으로의 청소년 사업의 큰 비전은 주민들이랑 함께 만들어 가서 어, 그 광역 단체장까지도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사회 참여 범위까지 가자. 몇 명 모여서 정책 제안하고 몇 명 모여가지고 정책 제안해서 해주세요 하고 막 모니터한다고 막 전화하고 이러지 말자. 한 500명 모여서 압박하자. 그래서 정말 정치인들이 할 수밖에 없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 목표예요. 지금 제가 이제 영광군 교육참여위원회 위원장을 같이 맡고 있는데, 어, 사실 그래서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아요. 지 혼자 다 헤쳐먹는다. 지가 다 한다. 막 이렇게,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알았어요. 저 그만할게요. 그만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너무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요즘 이제 역할을 좀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려고. 어, 소박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도시 지역을 싫어해요. 저는 이제 LG, 그 롯데 삼강 본사에서 물레동에서 한 3년 근무한 적 있고요. 서울 생활을 좀 해봤는데, 그, 전문가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제가 뭘 말을 하면 이빨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익산에서도 그랬거든요. 원광대학교라는 학교가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 뭐 청소년 전공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하면 뭐, 귀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근데, 음, 시골에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성과가 나고 신뢰가 얻어지면 전적으로 밀어줘요. 결국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막 전문가가 많아서 드라이브가 걸리는 게 아니라 힘의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저는 저희 학부모회 나오시는 분들, 우리 학부모, 저랑 이제 정기 모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그 이제 저희가 하자고 하면 그게 그냥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경험상 어떻게 저희 법인이랑 같이 움직였을 때 어떻게 돼가는지 봐왔잖아요. 교육도 바꿀 수 있다라고 저희 막 용감하게 무식하게 믿고 있어요. 근데 조직이 지역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를 만들 수도 있고 참여자를 확대시킬 수도 있고 직접 참여자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 오히려 머리가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갈 일은 없다. 액션 조직, 억센 그룹이 강하기 때문에 드라이브가 걸리면 정말 무섭게 달려간다라고 하는 걸 요즘 경험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속도 조절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어요. 너무 빨리 가고 너무 많이 가고 있어서 속도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 네, 이런 시골도 있습니다. 이걸로 사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1시간 동안 다양한 그 경험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출하시고 또 그 교육의 개념을 지역의 돌봄의 개념까지 확대해 가시면서 또 지자체나 뭐 각종 그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협력하고 또 뭐 다양한 업무들을 확대해 가시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발표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을 패널 분들과 또 그 참가하신 분들 뭐 순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한번 질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사무국장님 화면 공유를 좀 꺼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예, 저희가 얼굴을 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발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 뭐 손을 들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자유롭게 그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저기 올라오신 것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네. 할까요? 예, 채팅창에 먼저 네네네. 많더라고요. 좋습니다. 예, 네. 우리 이경민님 어디 출신이세요? 나가셨나? 네, 지금 군산에 계시는 분이에요. 군산에. 예, 네. 정규생 16명. 네, 감사하고요. 네, 그, 윤초경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상담사들에게 지역 문제의 전문가가 되라는 말은 매우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상담 복지 개발은 상담사 연수 한 곡씩 반드시 들어가야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상담 뭐 석사 했지만 상담 현장에서 10년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뭐 EBS 나와가지고 무슨 뭐
뭐 사람이 바뀌고 막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결국 지역이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청소년 지도자의 일종으로 봐야 되는데 아마 그 상담사 선생님 상담 사업 자체가 그 이제 너무 상담 그 기능에 좀 그 강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트워크도 잘 못하고 이제 뭐 집단 상담이나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뭐 여가부 입장에서는 뭐 청소년 안전망 자체가 네트워크 사업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센터장님들도 조금 지금도 막 상담 전문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막 답답하게 있으세요.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어필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에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곳, 네, 너무 좋고요. 저도 이제 수련관이 생기면 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공간이 확대가 되면 저희가 그 도전하려고 하는 게 방과후를 학교 밖으로 빼버리겠다거든요. 더 이상 학교에서 방과후와 돌봄을 하지 마라. 지역 돌봄과 지역 방과후로 가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공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잘 공전이 되고 있고요. SNS는 그 여기 저 SNS 저 페북 친구 계시죠? 정건희 소장님 모른 척 하세요. 제 페북 친구분들 제가 정건희 소장님 하는 거 보고 따라했거든요. 아, 정건희 우리 소장님 살발하게 하시잖아요. 페이스북을. 일일 계신 분도 아니에요. 소장님 한 3번씩 올려나 봐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대단하세요. 이 정도면 공연인데 막 생각할 정도로. 근데 이게 글이 의미가 없어야 되는데 재밌네 또. 저 양반을 따라서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롤모델입니다. 제 페북 롤모델. 예, 제 그대로 따라했고요. 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 제가 동네에서 나름 페북 스타거든요. 친구 5천 명. 예. 이게 페이스북의 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SNS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몰라서 못했어요.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입을 막을 수 있어요. 뭐든 하나는 할 거 아닙니까? 현수막을 보든 신문을 보든 페이스북을 하든 인스타그램을 하든 밴드를 하든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네, 이렇게 해서 SNS 활동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실까요? 자유롭게 순서에 상관없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경수 교장님. 네, 뭐 질의는 아니고요. 되게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저는 전에 그 금산에 있는 간대학교에서 9년 있었고요. 충남 금산이고요. 그리고 옥천에 가서 한 3년 정도 청소년 단체 같이 활동하고 하다가 요번에 이 전주에 있는 야학교로 왔어요. 야학교는 시청 직영입니다. 전주도 청소년에 대해서 시청이 좀 주로 주도하고 있는 편이고 교육청과 협업해서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제가 민간도 있었고 이게 직영도 있었고 그런 차이도 좀 느끼고 있고요. 뭐 아까 말했지만 지역사회 청소년들 저도 공간에 대한 너무나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이번에 이제 교장 와서 그것도 확장하고 싶어서 왔었고요. 실제로 금산에 그 간디학교가 있으면서 거기도 청년들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청소년들이 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사실은 굳이 있으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돌아오는데 지금은 그런 편이 아니죠. 그 아이들한테 추억의 공간은 뭐 코인노래방과 뭐 그런 PC방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아이들이 지역 청소년이 아니에요. 고향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가 간디학교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바람에 따뜻한 역할을 해주는 바람에 나중에 돌아와서 혹은 자신이 뭐 새롭게 좀 힘을 얻거나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그런 충전의 역할을 그런 공간 했던 것 같아요. 여기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홍동도 그렇잖아요. 홍동 풀무학교도 그 지역 거기는 물론 지역에 사는 친구들도 있지만 지역 청소년이 많이 돌아오고 있는 걸 보면서 지금 뭐 인구 증가에 대해서 단기적 정책, 뭐 미봉책 많이 하고 있는데 청소년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연히도 전주시는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금산, 옥천 청소년이 여기 전주까지 왔는데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던 데가 금산은 아예 관심이 많이 없었고 뭐 문화의 집도 한 군데 있습니다. 딱 군에서 딱 한 군데 있고요. 옥천으로 가니까 3군데. 여기 그래도 전주는 그래 시니까 한 6군데 정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장님도 경로당의 개수만큼은 아니더라도
경로당이 한 700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더라도 한 100개 이상은 좀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영광의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지금 옥천에도 집이 있습니다. 옥천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옥천에는 그 청소년 수련관을 지자체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직영의 특징이 뭐냐면 경직된 게 좀 있어서 지금 아까 그 자람터 오늘처럼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하는 면이 좀 없어서 좀 답답한 면이 좀 있고 저도 그 저희 민간단체를 지금 이번에 법인을 만들 예정이에요. 법인을 만들면은 좀 더 활발하게 그 지역의 청소년이나 그런 것들 좀 많이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사무국장님 얘기 들으면서 같이 나중에 한번 같이 공유하면서 얘기 들으면은 우리도 그런 사례를 본받아서 좀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우리 다른 패널들이 계시니 얘기를 네. 나눠 주셔야 되는 거 얘기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패널들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 네. 혹시 부은희 대표님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아니라 의견을 뭐 주시면 의견도 주시고. 농어촌 사례다 보니까 이게 도시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시고 어려움이 더 많으셨던 것도 있지만 되려 새로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롭다는 게 뭐냐면 확실히 더 지역이라는 게 확고하잖아요. 서울은 대도시다 보니까 이 지역이라는 게 확고하지 않고 아이들이 많이 흘러나갔다 흘러 들어오기도 하고 저기 중심이 어쨌든 도시의 중심이 어떤 시설이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애들의 이제 뭐 잘 노는 곳, 뭐 그다음에 뭐 중심가 이런 것들이 도시에서는 또 핵심인지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려 이제 우리 국현인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대도시는 조금 더 메이저급의 기관들 청소년 단체나 법인 이런 데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험과 노하우들이 어떻게 보면 대도시의 많은 시설과 공간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지역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들이 생성되는 과정이 좀 어려워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런 힘을 이 대도시에서 청소년 활동했던 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그 역량이나 역할을 좀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한 지역의 그 먹고 사는 문제부터 지는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이 지역 안에서 해결이 돼야만 가능한데 이 대도시의 특징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 지역에 살기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농어촌 지역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거꾸로 그러면 국현긴 선생님 말씀을 좀 뒤집어 봤을 때 그렇다면 거기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과연 어떻게 먹고 살까요? 다 그 지역 안에서만 먹고 살까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분이 이렇게 유입이 돼서 올까요? 아니면 거기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또 이게 퍼져서 다른 지역 가서 활동을 하시나요? 저희는 유입만 되지 유출은 안 됩니다. 아니 같이 일할 사람도 부족해 죽겠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근데 이제 물론 사직하시는 분들은 있죠. 대부분 좀 종사자들이 저희 선생님들 중에 한 대여섯 명, 6명, 5명 정도 광주에서 오는 선생님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쪽에 이사를 온 분들 또는 여기 이제 소박이 분들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여기 종사자도 저희는 좀 강박적이에요. 그 광주하고 영광하고 면접이 붙으면 좀 떨어져도 영광 사람 뽑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능력이나 역량을 보려고 면접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삶을 봐요. 역량은 뛰어난데 6시 되고 광주로 가버리는 사람은 사회적 관계망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일을 좀 못해도 사회적 관계망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보지. 이제 그래서 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없고요. 이제 도은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중소도시 출신이잖아요. 익산 출신인데 익산 YMCA에서 딱 8년 있었어요. 8년 있었는데 도시 지역이 왜 청소년에게 관심이 없을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아이들도 지금 익산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여기에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군산도 마찬가지고 익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심지어 그건 농어촌하고 똑같아요.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청소년의 다음 삶에 대해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이 지역에서 자기 삶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비싸서 딴 데로 가든 아니면 시골이니까 내가 좋은 데로 올라가든 다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을 못 세우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실제로 제가 마지막 회사가 LG생명과학 다녔었거든요. 근데 본사 애들 또 보면 지방 출신 애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에서 서울 올라갔으면 성공을 했다고 지방에서 생각하잖아요. 걔네들 모여서 하는 말 들어보면 맨날 애들 유학을 어디로 보내, 이민을 가봐라. 아니 지방에서 서울로 갔는데 서울에서 뭐 이민 가고 뭐 외국으로 가면 걔네들은 뭐 나중에는 뭐 우주로 나가려 그러나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에서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지역이든 부족하다. 차라리 여기에서 뭐 꿈을 꿔라 미래에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아이들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주체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면 어디를 가든 그렇게 살 거다. 예, 저는 지역주의자이기 때문에 맨날 지역 얘기만 하지만 전국 지도자들한테 이걸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어느 지역이든 다 우리가 공유하고 전부 다 아이들이 흘러다닐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소년 시기에 자기 삶의 주인인 아이들을 만드는 역할을 각자 하는 게 맞겠다. 특히 대도시 지역은 죄송합니다. 사례가 좀 안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좀 질문이 제가 먼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들으면서 좀 관련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막 하셨던 걸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진로 체험을 좀 강조를 하셨던 부분을 봤었는데 사실 지역에는 다양한 직업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그 진로 체험들을 구성을 하실 때 보통 어떤 거에 주력을 좀 주시고 또 평소에 생각하셨던 지역 사회의 그런 그 마인드가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연결해서 진로 체험을 진행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들으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나름대로 진로 강의로 제가 한 10여 년 날렸습니다. 날렸어요. 전남에서, 전북에서 좀 날렸는데, 요즘 들어, 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뭘 회개하냐면, 아이들에게 희망적인 사람, 미래는 밝은 것, 너의 적성에 맞는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레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나게 될 거고, 이런 이야기를 되게 뭐 홀랜드 슈퍼 뭐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막 엄청 사기를 쳤어요. 근데 청년을 만나보니까요, 적성이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에는 할 수 있는 일을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받아들이면 일이라는 걸 빨리 시작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에서 10까지 단계가 있어요. 근데 내 역량의 단계가 한 7, 8쯤 돼요. 근데 애들이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면 다 희망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3에다 올려놔요. 그리고 3까지 올라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7밖에 안 되는 애가 3이 되고 싶어서 일을 시작하지 않고 이제 일이 없는 청년 기간, 고민하고 생각하는 기간, 이게 막 늘어지다 보니까 일을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청년들이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청년 빈곤의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게 해서 요즘은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진로 체험 센터도 프로그램이 많이 바뀐 게 그전에는 뭐 미래 유망 직업 체험, 뭐 예를 들어 뭐 코딩, 뭐 프로그래밍, 이런 거 막 드론 날리고 막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지역 위에 있는 업체 견학을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을 하게 되면 제가 놀라운 얘기 제 2분만 해드릴게요. 놀라운 이야기. 영광에서 취업을 하면 군에서 한 달에 50만 원씩 3년 동안 정착 수당을 줍니다. 전국 최초. 네, 경기도에서도 못했어요. 영광군 군비 100%로. 영광에서 결혼하면 영광에 300호짜리 청년 주택을 짓고 있어요. 8평짜리인데 월세 8만 원. 월세 8만 원. 더 놀라운 것 관리비 포함. 네. 전국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 없어요. 뭐 일해도 월급을 수당을 더 주죠. 청년 수당 개념이죠. 그리고 주거 지원해 주죠.
지금부터 놀라움은 시작됩니다. 결혼하면 500, 그리고 첫 아이 나면 500, 둘째 나면 500에서 1200으로 올라가요. 셋째를 낳으면 3천만 원을 주는데 셋째부터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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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 이렇게 줘요. 그래서 영광에 그 유명한 그 재테크가 하나 있어요. 그 자테크라고 5명을 낳은 분이 계셔가지고 1억 500을 받으셨어요. 자테크. 이거 뭐 주식 공부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영광으로 오세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청년들 좀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되는 친구는 정말 날개를 펴야죠. 그 전국으로 세계로 날아가야죠. 그래서 생각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애가 나가가지고 최저급여 받으면서 월세 원룸 60만 원씩 내가면서 그 청년 빈곤의 지름길에 굳이 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 결국은 그 인간이 원하는 게 안전한 인간이 다음으로 원하는 게 소속감이잖아요. 회사에 소속돼 있고 지역사회에 소속돼 있고 만약에 너가 이걸 선택을 한다면 아마 너가 취업하는데 걱정 없이 뭐 취업, 생활, 뭐 주거 이게 원패키지로 다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굳이 나가서 고생할 아이들한테는 얘들아 이런 삶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모델링 사업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 작년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 공고 졸업한 아이 중에 청소년 활동 열심히 했던 아이들을 저희 법인에서 특채하고 있어요. 청소년 자꾸 안 나왔는데 청소년 지도사를 안 쳐요. 단 조건이 청소년 활동 3년 이상 참여자. 얘네들한테 연봉 2,600, 2,800 주거든요. 대졸하고 똑같이. 지금 이제 3년차 아이가 있어요. 걔가 지금 저쪽에 4,500을 모았더라고. 청소년 지도사인데. 원래 청소년 지도사는 가난해야 되잖아요. 근데 걔는 지역에 사니까 엄마 아빠 해주는 밥 먹으면서 한 달에 급여가 한 200, 한 3, 40 나가는 것 같아요. 걔가 150만 원 저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얘들아, 꼭 대학 안 나와도 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공부 못하는데 굳이 대학 가지 마. 여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청소년한테도 사실 좀 합리적인 진로? 사실 이게 다른 지역에서 들었을 때 좀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지역주의 아니냐. 청소년에게 너무 그 꿈을 이렇게 막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나갈 놈은 나갑니다. 아무리 있으라고 발목을 잡아도 나갈 놈은 다 나가더라고. 그러면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좀 이원하고 있어요. 진로 교육을. 대학 진학, 뭐 예를 들어서 유학, 뭐 이런 것들을 그 안내도 해주지만 반대로 청년 정책을 기반으로 한 너가 살았을 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 그 이원화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패널 분들 계셔서 정건희 소장님 먼저 좀 들을까요? 네. 저는 좀 약간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표현을 해야 할지. 운영 측면에서 일단은 이 센터장님이 작성해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건 익히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하여튼 또 열심히 하시고. 근데 이제 제 고민은 뭐가 있냐면 이게 다 위탁 운영이거든요. 거의 100% 위탁 운영이고 위탁 운동을 한다는 거에 대한 가정은 결국은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위탁 운영을 한다는 그 기관, 법인이죠. 단체나 법인이 지자체의 그만큼의 인정과 그 전문성, 그러니까 조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평가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이 위탁 법인 자체도 우리가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그 공공기관, 공적 사업이죠. 국가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을 우리가 돕고 함께해도 좋겠다 이런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전 그렇게 판단을 해요.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현재 뭐 청소년 바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바닥도 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이 민간단체나 관련 기관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NGO나 NPO 진영에서 단체나 기관들은 거의 없어지고 이 공공기관을 사업을 위탁을 하거나 거기에 잠식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했던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이제 공공기관이나 기관을 운영했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온 사람이어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평가도 하고 돌아다니고 해서 이해는 하는데, 그 이제 거의 100%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심으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솔직히 좀 고민이 좀 돼요. 특히 지역운동, 농촌운동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례는 엄청 많은데, 최근에 파주에 제가 가려다만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한참 선배님 나이 많이 드셨던 어르신인데 같이 하자고 올라오라고 해서 사무총장 하라고 했는데 제가 지역에 벌려놓은 일이 많아가지고 안 가고 거절 몇 번 해가지고 되게 죄송했던 어떤 선배님이 계세요. 평생 그 사회운동 하시고 했던 분인데, 근데 그 단체가 이번에 거의 없어져 버렸죠. 왜냐하면 그 전에 갔던 어떤 사람이 그 시설만 한 두 개 운영하다가 시설이 재단에, 지자체 재단에 통합되면서 다 날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인이 살아가지고 또 다른 역할을 해야 하는데, 법인은 뭐 가보니까 전화기 하나만 돌아다니고 있대요. 거기 재단 또 선배들이나 후배들도 다 저 아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속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 좀 비참해지는 거죠. 민간지명 얘기는. 도대체 왜 국가 사업들 자꾸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국가 사업은 정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거고 직영의 방법도 있고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그 다음에 국가 재단, 지자체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기도 하고, 진흥원이나 국가 관련 운영하는 기관에 바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전통적으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좀 위탁하지 말자는 주의는 아니에요. 여력이 있고 단체가 그 전문성도 있고 활동을 하면 가장 좋은 시너지가 난다는 걸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는데, 문제는 법인이나 전문성이 이런 거 없이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위탁에 대한 부분들, 직영에 대한 부분들, 공단, 시설관리공단, 재단 운영, 이쪽 바닥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장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 진짜 국가 사업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참 잘하는구나. 근데 직원들은 어떨까? 왜냐하면은 같은 월급 받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일해야 하는데 일해도 잘했다고 어떤 사람은 20개 일해도 월급을 더 적게 주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도 존재를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거든요. 저도 기관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저 날새가지고 적용성이 아닌데, 그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처우 문제나 지속 가능성은 저는 항상 고민이 좀 많아요. 다른 차원에서 거의 후배이기도 하고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 고민들도 있고, 또 국가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 영광에 그 국정센터장님 하는 법인 있잖아요. 그 법인이 얼만큼의 탄탄한 힘을 가지고 다 날리더라도 지속 가능한 힘이 존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 간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군수님 얘기하고 뭐 딸릴 뻔하고 하시다는 말도 그냥 넘길 말은 아니거든요. 농담을 한 번에 쑥 가요. 나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사람 날라가는 거 한순간이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위탁을 운영을 하고 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 직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실제적인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면 자기만의 또 다른 단체 기관의 정체성이나 전문성과 지역 네트워크와 예산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힘이 만들어진다. 이런 부분에 좀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너무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된다. 일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공적 사업의 일들은 너무 잘하시는데 큰 비전, 아까 앞으로 뭐 큰 재단도 만든다고 하시니까 그 나름대로의 좀 그림들도 다 하셔가지고 하면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상은 참 잘 받으신다. 오늘 깜짝 저 놀랐네요. 상 전문가로 유명해요. 상 메이커로. 상 메이커요. 상가 메이커, 상 메이커. 네. 근데 그 정근희 부장님 이제 뭐 근데 저희 그 패널 분들 말씀 다 듣고 한꺼번에 그럴까요? 답변 네네네. 네. 그러면은 다음 김정삼 대표님으로 넘길게요. 네. 마이크 켜주셔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아, 네. 너무 재미있게 즐겁게 들었네요. 그 영광의 국형진님처럼 다른 데도 국형진님 같은 분이 많이 계실까? 이거 따라쟁이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앞에서 그 정고은 소장님이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공공의 어떤 자원 여건 도시에 공공의 자원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공공도 제대로 된 사업을 못하고 민간도 좀 자리를 못 잡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게 그 지역 사이즈에 맞는 좀 민간의 역할은 또 뭘까 그런 것도 있고 결국 이제 저희가 청소년과 청년 저도 이제 고민하는 게 이제 청년의 어떤 주거 문제 아니면 일자리 문제 이제 좀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청소년과 연결해가지고 그걸 그때그때 어떻게 좀 상황을 좀 돌파해가지고 잘 서비스할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공공이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시는 그때그때 요구를 어떻게 좀 빨리빨리 좀 대처해서 좀 이렇게 제공하느냐 뭐 요런 좀 경쟁이라기보다는 요런 좀 속도에 좀 뛰어든 것 같아서 저도 요즘 이제 그런 고민이 많은데 어쨌건 영광에 너무 좀 좋은 사례를 들어서 너무 좋고요. 아까 그 고졸 청년을 특채해가지고 영광에 정말 제대로 된 직업인으로 살게 하는 거 뭐 이런 말씀도 좀 하셨는데 계속 퀘스천 마크는 있네요. 그 사실 도시에서 청소년 사업을 하면서 애들한테 정규휴식 갖게 한다 이런 거는 전 조금 먼 얘기인 것 같고 근데 또 영광을 떠나지 않겠다 뭐 이런 건 아니신 것 같고 과연 이게 청년이 살만한 그런 여건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좀 어떤 노력까지 할 수 있을까? 뭐 지금 저는 뭐 국형진님 사례가 뭐 최선을 다하신 것 같고 이후에 우리 그 청년들이 스스로 사업체를 창업해가지고 그런 이제 계속 정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를 좀 계속 도와주는 역할에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해보면서 쭉 얘기 들으면서 그 청년이 살만한 동네, 젊은 층이 살만한 영광 이런 것까지 좀 또 많은 고민을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었어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네. 네, 최연수 상임이사님. 네. 예, 송파 꿈드림 센터장 할 때, 네, 그, 그때 뵙습니다. 뵀던 인연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저도 이제 송파 지역에서 이제 한 30년 가까이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버티는 이제 삶 속에서 또 정거인 소장님이나 또 국형진 이렇게 국장님 거의 어떤 그 비슷한 맥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제 발굴 상담 교육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삶의 문제가 일자리 문제하고 자립 문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뭐 4차 산업 하다 보면 뭐 빅데이터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또 저희 제자들이 그 직면하는 좋은 일자리가 뭘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도 이제 스탁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하면서도 이제 요즘 고민들은 우리 법인 안에다 뭔가를 이렇게 자꾸 성을 쌓는 것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청년들의 욕구에 맞는 참여를 시켜서 그들이 사장님으로 지역 안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또 그들이 그 지역을 지켜낼 수 있는 어떤 자립 동기, 일자리, 창업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구나 어떤 그런 지점들이 도시에서나 시골에서나 거의 비슷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실내 건축이나 또 B2B 사업이나 또 요리 창업이나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해서 법인 안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밖으로 빼서 그 청년들이 주인이 될 수 있고 그들이 사장이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제 경기도 같은 데는 이제 지자체에서 민간 단체가 이렇게 위탁받아 살다가 이제 선거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지자체장이 이제 재단으로 해갖고 모든 것들을 다 아도쳐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역도 이제 다른 지역도 아마 그런 흐름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는 그 속에서 각 지역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살아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와 창업을 가지고 굳건하게 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길거리 상담소를 할 때 우선 눈앞에 보이는 맥락만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가다가 쭉 해서 한 20년 이렇게 30년이 되니까 초기에 그 제자들이 지금 이제 30, 40대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는 그러면은 처음부터 20년 후를 보고 디자인하면은 또 그 아이의 특성에 맞는 삶을 디자인하면은 우리가 지금 답도 없는 그냥 오로지 20살 때 어디 대학 가느냐에서 인생이 결정해진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자기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이 지역에 맞는 삶에 맞는 자기 주도성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표본들이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너무나 훌륭하게 한 지역에서 이렇게 역할을 해오셨고 또 만약에 그러는 것들을 이제 지자체에서 그냥 재단으로 만들어서 싹 흡수해 가려고 할 때 거기도 또 대비해야 되고 또 한 기관이 너무 커졌을 때 이제 그 받는 이게 이제 어떤 거기에 그 창립 1세대가는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비대화돼 버렸을 때 파생되는 문제가 또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지혜롭게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패널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윤철규 박사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마이크를 음소거하셨어요. 그래요? 네. 됐어요? 네. 저 국형진 우리 국장님 발표 정말 너무 소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전체적인 전국적인 연구를 하다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연구로 시작이 됐죠. 모든 것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그다음에 이 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지역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났고 그것은 청소년 학교 밖 애들이 지역에 있는데 이게 뭐 상담복지 뭐 활동 뭐 이게 뭐 분리될 일도 아니에요. 결국은 다 같이 지역에서 노력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해결하는 지역과 해결하지 않는 지역은 큰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도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농어촌 지역 청소년들 되게 힘들거든요. 얘네들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꿈도 없고 중소도시는 나아요. 제 이제 데이터로 보는 겁니다. 중소도시는 나아요. 얘네들은 그래도 뭔가 도시에 있고 그다음에 서울도 갈 수 있고 검정고시를 하는 애들의 목적이 중소도시는 검정고시에서 대학을 갈 의욕이 있어요. 근데 농어촌은 검정고시도 안 해요. 그 비율이 낮아요. 무기력해요. 네. 이렇게 있을 때 이 농어촌을 깨우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인식은 지금 정건희 수장님이나 애들을 내쫓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 내쫓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이 서울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 남아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결국 청소년기의 상담부터 상담복지센터부터 쭉쭉 올라오고 일자리부터 하다 보니 나중에 결국 지금 마지막 비전이 영광 교육을 학교 외 교육을 학교 밖 교육을 책임지겠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교육의 노예가 돼 있잖아요. 학교 교육의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이 교육적 노예의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탈출하게 할 것인가. 그건 비전과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잘 살아낼 수 있는 그 비전과 함께 만들어져야 그 교육적 비전이 성공하거든요. 검판사 되고 의사 돼봐야 소용없다. 우리 이런 게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한국 교육의 핵심은 의사 되는 거, 검판사 되는 거예요. 법조 되는 건데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행복에.
그리고 우리가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가치가 무언가?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서 교육을 찾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 교육, 뭐 저희 연구소도 그걸 찾고 있는 곳이고, 그 교육으로 그것을 수렴해서 한다는 이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정말 6년 만에, 좀 놀라워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내공, 영광에 오기 이전에 내공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6년 만에 이런 정도의 그 영광군에 이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놀랍고, 이런 어떤 돈이 없을 때 국가 사업을, 프로젝트 사업을 따서 정말 온갖 상 메이커가 된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그렇게 했던 거, 할 수 있었던 거. 네. 정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건희 소장이 더 미래를 봤을 때 애정 어린 충고를 해주셨어요. 이거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최현수 소장님도 그거 알고 계세요. 법인이 중요하다. 법인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저 돈이 다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이것은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정건희 소장님 고민하는 중에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해오시느라고 너무 바빴지만 이 부분이 정리되면 저는 그 고민도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애정 어린 충고고 염려고 앞으로에 대해서 국형진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셔야 될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이게 NPO와 공공의 관계, 공공이 자신의 재원을 통해서 NPO를 통제하기도 하고, 또 가난하고 힘 없다 보니 NPO가 거기에 수렴되기도 하고, NPO가 그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러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이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그 뭐 돈 없다, 사람 없다, 뭐 없다 그랬을 때 그 이 농어촌 지역이 인재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만 역량 있고 끌어갈 수 있으면 그 지역을 변화해내기가 어떤 부분은 더 수월하다. 인구의 이동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 지역은 게 너무 많은 유동이 있잖아요. 정말 전문가도 많고 전문기관도 많고, 그래서 그런 어떤 모델, 그래서 이런 그 성공 사례나 이 구축의 사례가 사실 이런 뜻을 갖고 하는 청소년 활동가들이 지역에 기반한 활동가들이 커야 이런 모델이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청학교 우리 정건유 사장 하고 계신데 그거 한 10개, 12개 개척하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국소장님도 이제 하다가 농어촌 길청학교 한 그 농어촌 중심으로 또 한 10개 만드세요. 후세대를. 지금 일하시기 바쁘지만 나중에 법인 사업으로. 법인 사업으로. 저 정건희 소장님도 해도 돼요? 이름이 예. 길청학교. 여기 군산 길청학교. 예. 여기는 그 농어촌 길청학교 해갖고 법인 사업으로는 제가 볼 때 이런 모델을 저희가 정책 제안할 것도 많아요. 지금 이 부분에서 정책 제안은 이제 연구자들이 정책 제안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뭐 해야 될 것이지만, 제가 이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하다. 농어촌 지역에 그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농어촌을 떠나지 못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떠나지 못해 살고 있는 이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지역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하나의 중요한 프로젝트고 방향이기 때문에 정말 그 모델을 잘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폭넓게 청소년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분야에서 이런 거 하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 뭐 지자체에서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황석연 씨 같은 부분 저기 페이북 친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청소년계와 교류하고 논의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되게 저는 감동적으로 우리 네, 아이고, 국형진 고맙습니다. 국장님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선배님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종사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안정적인 종사에 대한 고민, 또 이제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 노력해서 사실 많이 개선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안정적인 일자리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을 때, 아니, 사무국장도 1년 계약직인데, 내가 누구를, 네, 사실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재단을 만들더라도, 예를 들어 이제 지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 마도 쳐가지고 먹어버리는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래도 팬덤을 만들거든요. 함부로 여론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그게 집중을 좀 했었고요. 지금 이제 오가는 얘기로는 이제
저희 1세대들이 들어가서 이제 주축이 되어 달라라는 얘기도 있고, 저희는 이제 자식들 놓고 들어갈 수 없다, 다 넣어달라, 이런. 근데 좀 이런 얘기도 좀 오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뭐가 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이게, 제가 그 재단의 말로를 봤거든요. 재단이 되면 직원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처우가 안정이 되면 안정된 사람이 어떤 행태로 변하는지, 제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게 답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광야의 운동가처럼 사는 게 이게 답일까?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했었어요. 네. 정답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어쨌든 또 이렇게 포럼에 참여하게 되고 다른 지역 사례들도 보면서 또 배우고, 저도 이제 또 여쭙고 또 배워야 되지 제가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손수센터장님, 우리 정건희 소장님, 정상훈 선생님, 우리 그 야호 교장 선생님, 뭐 이부미 선생님, 다 부은희 선생님 계시고 하신데, 제가 저도 좀 배워야 되는 곳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앞으로도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 더 잘 들어서 참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네, 오늘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다른 분들 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그 채팅창에 그 임종진 님이 그 인구 외부 유출과 관련된 혹시 연구 같은 거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혹시 관련 자료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면 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쳐주셔도 되고요. 혹시 없으시면 아까 윤철겸 박사님이 정리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혹시 박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윤철겸 박사님. 저는 이 그룹을 이렇게 포럼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룹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가워요. 저희 연구소의 역할은 사실 이런 논의 과정을 어떻게든 이슈화해서 청소년기에 기여하는 거거든요. 지역 기반의 그 청소년 활동, 뭐 복지, 교육, 상담, 뭐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돼서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미래 진로 직업까지 통합적으로 돼서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도시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요, 도시도 제가 볼 때 농어촌이 좀 더 많이 해당 지역에 남아있고, 중소도시가 성공한 아이들은 갑니다. 서울로 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애들은, 그들은 그게 성공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청년이 되는 과정에서 완룸에 갇혀 살잖아요. 도시에서 완룸에 갇혀 살고 우울하고 그다음에 떠나 살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 항상 그리운 곳이 있어요. 돌아가고 싶은 곳, 돌아가서 기반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도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정부에서 안 떠나고 계속 의정부에, 노원에서 안 떠나고 계속 노원에 있고 안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역은 도시라고 그래서 농어촌이 어떤 부분은 그 지역색을 더 갖고 있고 규합되기가 쉬운 조건이라는 거죠, 도시보다. 그렇지만 지역은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 삼터라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연구소. 야, 너희는 지역하면 뭐가 떠오르니? 뭐라고 얘기하면 지역이 좋겠니? 뭐 삶의 뿌리? 뭐 삶의 터전? 이 삶의 터전? 뭐라고 하니 물어보니 어떤 친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그렇게 나온대요. 자기 어디 출신이다, 어디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내 정체성이래요. 그만큼 애들한테는 이 자기가 살았던 곳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 그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을 때 내 정체성이래요. 그것은 내가 어디에서 학교를 나왔다, 어디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뭐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얘들의 삶에는 평생 있는 것이에요. 평생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이 내가 만일 살만한 곳이 되고 기여할 만한 곳이 되고 뭐 그런 곳이 된다면 애들이 안 돌아가겠습니까? 욕심쟁이들, 뭐 아주 자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는 다 돌아갈 거라고. 우리는 보통 서민이 더 많아요. 인구의 구성에 있어서.
저희가 그 지역을 너무나 경시하고 홀대하고 그다음에 보지 않는 정책을 계속 지자체가 시작된 지요.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가 지금 1990년대 초반이거든요. 지금 얼마 됐어요? 40년? 40년 돼가는 거죠? 풀뿌리 민주주의 되게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생각해 보면 저희 그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이 청소년기에서 필요하다. 그것이 곧 청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권 얘기하는데 아까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거든요. 청소년 하다 보니 곧 걔네들이 청년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관심 갖는 거예요. 뭐 국경진 신뢰 때문이지만 걔네들이 표가 됐잖아요. 저기 학부모 군민들이 있잖아요. 표잖아요. 표.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지자체 선거하잖아요. 교육감 선거하고. 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장기적 청소년 지도자 활동과 청소년계가 사실 이런 비전을 같이 가지고 가면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우리 청소년 지도사 활동과 상담사 이것들을 키워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다. 기관과 조직에 갇히지 않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함께 그 관점을 갖고 일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걸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고 지금 너무나 바쁘신 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람 있는 만남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마칠 예정인데 한 가지 공지를 드리면 저희가 다음에는 도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노원 지역의 교육복지 생태계 변화를 주제로 부은희 대표님이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꼭 참석 부탁드리고요. 다음 포럼은 7월 14일 같은 시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회의장에서 자유롭게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